안녕하십니까. 화요일 아침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동북권 지역사회의 거센 반발 속에서도 전남도가 국립의대 정부 추천대학 선정을 위한 용역 절차를 강행하고 나섰습니다. 전라남도는 어제 용역기관인 AT커니코리아와 법무법인 지평컨소시엄이 참여한 가운데 정부 추천 용역 착수 보고회를 갖고 선정 절차에 본격적으로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도는 용역기관이 3단계 절차를 거쳐 추천대학을 선정하면 오는 10월까지 의대 설립대학을 정부에 추천할 계획입니다. 한편 순천시를 포함한 전남 동북권 지역사회는 이 같은 전남도의 공모 절차 철회를 여전히 강도 높게 촉구하고 있어 당분간 이를 둘러싼 갈등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내년 12월 예정된 누리호 4차 발사를 앞두고 고흥 나로 우주센터에서 75톤급 액체 엔진에 대한 첫 연소 시험이 순조롭게 진행됐습니다. 우주항공청과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최근 누리호 4차 발사를 위한 첫 비행 모델 액체 엔진의 조립과 성능 검증 수락 연소 시험을 정상적으로 마쳤고 현재 결과를 분석 중이라며 내년 1월까지 비행 모델 엔진이 입고되는 대로 연소 시험이 이어지고 11월부터 기체 조립이 시작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4차 준비 과정은 향후 5차와 6차 등 반복 발사를 위해 체계 종합기업인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항우연으로부터 기술을 이전받아 발사체 시스템을 완성하는 역할을 처음으로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여수 산단 주요 대기업들이 잇따라 사택 재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의 주거 안정과 정주 여건 개선 차원에서 기대감이 크지만 막대한 시세 차익에 대한 비판과 특혜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습니다. 문형철 기자입니다. 총면적 15만 제곱미터 규모의 롯데케미칼 사택 부지입니다. 롯데 측은 이곳에 재개발을 추진하기로 하고 행정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최고 29층 2,700여 세대의 아파트를 지어 900여 세대는 사택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3분의 2에 해당하는 1,800여 세대는 민간에 분양한다는 계획입니다. 소동에 있는 21만 4천 제곱미터 면적의 한화솔루션 사택도 재개발을 위한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한화 측이 계획한 아파트 규모는 최고 31층에 총 2,900여 세대. 소호 중림 간 도로 개설 사업과 연계해 여수시가 먼저 재개발을 제안했다는 게 한화 측의 설명입니다. 여수시는 이들 사택 재개발 사업에 대해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등 관련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고층화가 되면 주변 정주 환경 피해 부분이라든가 기반시설 용량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검토가 돼야 되기 때문에 또 공감대도 형성이 좀 필요하고. 두 기업의 사택이 준공된 건 1970년대 후반. 지어진 지 40년이 넘은 탓에 단열 문제와 누수 등 노후화로 인한 불편이 적지 않습니다. 업체 근로자들은 젊은 직원들이 인근 도시로 빠져나가는 것을 막고 여수 지역의 전반적인 정주 여건도 개선할 수 있다며 사택 재개발에 긍정적인 반응입니다. 좋은 환경 쪽에서 재개발이 되고 리스크가 없다면 재개발하는 데 있어서는 저희들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다. 반면 우려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습니다. 사택 정비를 명분으로 대단지 아파트를 분양해 개발 이익을 챙기는 건 바람직하지 않고 공동화 현상도 더욱 심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일부 사택은 고층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는 부지 용도를 2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변경해야 하는데 벌써부터 특혜 시비가 일고 있습니다. 직원들에게 좀 더 나은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 사택을 짓는 것인데 일반에게 분양해서 그 건축비를 얻어서 너희에게 해줄게?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여수 산단 대기업들의 사택은 모두 13곳. 대부분 지어진 지 30년이 넘어 대대적인 정비가 필요한 상황이어서 사택 재개발을 둘러싼 논의는 더욱 본격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여수의 한 파출소가 인근 신도심의 치안 수요 증가로 포화 상태를 겪고 있습니다. 오래된 건물에 경찰관을 늘리는 식으로 치안 수요를 메꿔왔는데 이제는 경찰관 한 명이 온전히 쉴 공간조차 없을 정도입니다. 최황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방안 벽면에 2m 높이의 사물함이 일렬로 서 있습니다.
커튼을 걷어보니 성인 남성 1명이 겨우 누울 수 있는 공간이 나옵니다. 32명이 근무하는 파출소의 휴게실이자 당직실입니다. 한 사람이 겨우 눕고 일어날 수 있는 공간에 사물함을 더 놓을 곳도 없어 여경을 추가로 배치하고 싶어도 못하는 실정입니다. 여수 신기동에 위치한 이 파출소, 인근 세계동을 관할합니다. 인구수는 43,500여 명, 경찰관 1인당 담당 인구수는 1,300여 명에 달합니다. 전국 평균 309명보다 3배 더 많습니다. 웅천동의 인구 증가에 경찰관을 계속 늘리고 있지만 청사는 이미 포화 상태입니다. 잠깐 휴게를 해야 하는 시간이 있는데 충분한 휴식을 못하고 하니까 업무 효율성도 좀 떨어지는 것 같고, 교대 근무할 때도 인원이 늘어나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치면서 이제. 최근 1년간 이 파출소의 112 신고 처리 건수는 6,900여 건입니다. 이 중 웅천동이 4,500여 건으로 65%를 차지합니다. 경찰 측은 빠른 출동을 위해서라도 신도심 이전이 절실하다는 설명입니다. 웅천 쪽으로 옮겨가면 순찰차를 증원하고 인력을 증원해서 주민들에게 조금 더 빠른 시간 내에 다가갈 수 있는 치안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거라고. 여수 웅천동을 중심으로 원활한 치안 서비스를 위해 파출소 이전 요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치권을 중심으로 중학교와 주민센터 등의 신설 요구는 있어 왔지만 경찰이 관할 파출소 이설을 추진하는 건 처음입니다. 파출소가 위치해 있는 구도심 주민들은 아쉬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모든 게 자기 위치에 있는 게 낫지. 그때 있다가 없어져 버리면 이 지역이 좀 안 좋잖아. 여수경찰은 신도심의 급격한 인구 증가에 청사의 확장 이전이 급한 만큼 이달 중 신축 부지를 확보하기 위한 여수시와의 협의를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MBC 뉴스 최왕지입니다. 광양시가 전국 도농 통합시 가운데 두 번째로 삶의 질 지수가 높은 도시에 선정됐습니다. 광양시는 최근 대통령 소속 농업 농어촌 특별위원회가 처음으로 공식 발표한 전국 도농 복합시 농어촌 삶의 질 평가에서 경제 7위, 문화 공동체 3위, 지역 활력 6위 등을 차지하며 종합 점수면에서도 경기도 이천시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번 삶의 질 지수는 기존 통계 자료를 활용해 경제와 보건, 복지, 지역 활력 등 5개 분야에 걸쳐 농어촌 79곳과 도농 복합시 50곳 등 전국 129개 도시를 대상으로 평가했습니다. 지난달 입주가 시작된 신규 아파트에 누수와 마감 처리 미숙 등 하자가 잇따라 발생해 일부 주민들이 이사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기업 건설사가 지은 광양 지역의 한 아파트에서 벌어진 일인데요. 주민들은 약속을 지키지 않는 건설사와 사용 승인을 내준 지자체에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단비 기자입니다. 비가 내리는 것처럼 새 아파트 천장에서 물이 쉴 새 없이 떨어집니다. 밤새 떨어진 물은 40리터 플라스틱 통을 거의 가득 채웠습니다. 누수 의심 현상이 맨 처음 발견된 건 지난 1일. 아파트 안방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천장 여기저기 구멍이 뚫려 있는데요. 이 구멍에서 지금도 계속해서 물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 번의 천공 작업에도 물샘 현상을 해결하지 못한 겁니다. 결국 이 입주민은 이삿날 짐을 풀지도 못한 채 당장 숙박업소를 전전해야 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나는 이 집을 진짜 5억이라는 돈을 들여가지고 진짜 어떻게 해서 애들하고 살아보려고 대출까지 받아갖고 들어왔는데 집은 저 모양이지. 이 아파트는 지난 5월 사전 점검 때부터 한 세대당 많게는 200건의 하자가 쏟아졌던 곳입니다. 당시 주민들은 입주 전까지 99% 보수를 완료하겠다는 시공사의 약속을 믿었는데 지난달 30일 입주를 앞두고 보니 장판이 깔려 있지 않거나 거실 타일을 실리콘으로 마감하는 등 집 상태가 엉망이었다며 분통을 터뜨립니다. 이런 상황에도 사용 승인을 내준 지자체의 책임론도 불거졌습니다. 모든 집에 최소 100건이거든요? 네. 근데 이상 어떤가요? 지금 여기 사람들 중에서 100건이 안 되는 시공사 측은 최근 인력과 자재 수급이 원활하지 않아 하자 처리가 지연됐다고 해명했습니다. 동마다 하자 점검 담당자를 배치하고 하자 완료 시 입주민 확인을 반드시 거치겠다고 밝혔습니다. 저희가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저희가 성심성의껏 해놓을 거니까요. 시행사가 약속한 하자보수 완료 기간은 오는 19일입니다. 해당 자치단체인 광양시는 시공사의 개선안이 잘 이행되는지 지속적으로 확인해 입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담입니다. 고흥군이 계속되는 한우 가격 하락에 따른 농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축산 분야의 올해 FTA 피해 보전 직불금 지원을 다음 달 9일까지 신청받습니다. 이번 직불금 지급 예상액은 한 마리당 한우 53,119원, 유구 17,242원, 한우 송아지는 104,450원이며 농가당 최대 3,500만 원, 농업법인은 5천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고흥군은 관내 한우 농가들을 대상으로 신청 누락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홍보하고 반드시 기간 내에 신청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와 함께 전남도가 한우 가격 하락과 사료 가격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를 위해 사료 구입비를 한시적으로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소규모 30마리 이하 사육 농가로 전남의 한우 사육 농가 16,000여 농가 중 12,000여 농가가 해당되며 최대 사료비 이상액 200만 원 중 50%를 보조 지원받게 됩니다. 전라남도는 또 사료 구매 자금 이자 1% 지속 지원, 조사료 생산 이용 확대 등 한우 가격 인상 안정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도시의 성소는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앞서 경험한 국가에서는 다양한 대책들을 내놓으며 도시 재생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독일 라이프치히시는 빈집 문제 해결을 통해 도시를 재생한 사례로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허연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20년 황희찬 선수의 축구팀 입단과 함께 국내에 더 알려진 도시. 옛 동독에 위치한 독일 라이프치히는 1930년대 70만 명을 넘어섰던 인구가 2000년 들어 50만 명 이하로 감소했습니다. 시 주택의 20%인 6만 호에 이를 만큼 빈집은 도시의 골칫거리가 됐습니다. 산업 유출, 인구 유출, 그로 인해서 도시 쇠퇴, 빈집 발생 등 그러한 부분들이 상당히 사회적인 문제로 이슈가 되었고 라이프치히가 그런 문제가 가장 크게 나타났었습니다. 시민단체 하우스할텐을 중심으로 공공의 보조금 지원이 아닌 공간을 활용하는 방식의 빈집 재생 사업을 시작했고 성과를 거뒀습니다. 초기엔 희망자를 받아 빈집을 5년 기한으로 무상에 가까운 저렴한 사용료로 제공하다가 소유자 동의하에 사용기간 제한 없이 빈집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발전시켰습니다. 소유자의 경우에는 내가 사용하지 않으면서 비용이 드는 것을 방지할 수 있고 그리고 반대로 사용자 입장에서는 사용자는 저렴한 또는 무상으로 공간을 활용함으로써 건물에 대한 유지관리와 기본적인 수리를 할 수 있는 화물 공항 투자 등 일자리 사업의 확충과 예술, 문화 중심지로 떠오르면서 라이프치히는 다시 주목받는 도시가 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 사업을 진행했지만 공동화 현상이 계속되고 있는 모건동. 공동체 전체가 나서 해법을 모색한 독일 라이프치히 사례는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습니다. 아직 인구 감소에 대해서 절박감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시민들이. 정말 절박감 느끼면은 이미 준비 좀 해야 돼요. MBC 뉴스 허연주입니다. 5.18 단체와 정치권이 5.18 민주화 운동 폄훼 논란이 일고 있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와 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에 대한 지명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5.18 3단체와 기념재단 등은 어제 성명서를 내고 윤석열 정부는 5.18 폄훼 인사까지 적극 기용해 스스로 반민주적인 독재자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며 만약 임명을 강행한다면 광주 전남 공동체에 거센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도 보도자료를 내고 5.18을 왜곡하고 폄훼하는 세력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은 즉각 두 후보자의 지명을 철회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강민수 후보는 과거 본인의 석사 논문에서 5.18 민주화 운동을 광주 사태로 명명했고 이진숙 후보는 SNS에서 5.18은 폭도들의 선전선동에 따라 발생했다는 댓글에 좋아요를 누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